네, 안녕하세요. 10주차 평면도 2층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1층 평면도를 그려봤죠, 그죠? 꽤 복잡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1층, 2층 정도 되는 규모의 수준을 거쳐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야지 2학기 때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드림하우스를 설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층과 2층의 차이는 크게 계단이라고 하는 수직 동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들의 분량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들마다 레이아웃을 하고 중심과 벽체를 만들고 계구부를 뚫고 하는 구조 부분, 그리고 창과 문 더해서 내 외부에 있는 마감들을 그리면서 우리가 도면의 어떤 순서와 그리고 내용들을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현재 2층짜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죠. 저번주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 한 가지가 아마도 도면 양도 있겠지만 스케일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1대 100으로 했을 때 실제 사이즈가 약 13m 정도가 되고 여기도 한 2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거의 꽉 찬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트도 좀 작게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일에 A4가 아니라 종이가 큰, 뒤에 보이는 힌트점 큰 종이 그렸습니다. 그럼 큰 문제 없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A4 내에도 이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케일을 바꾸면. 지금 우리가 1대 100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대 100으로, 11,500, 이만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기 힘들지만 이거를 반을 줄였어요. 이만큼 200분의 1로 줄이면 11,500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요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반만큼. 도면이 요만해지는 거죠. 만일에 이 도면이 1층짜리 건물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만한 도면이었어요. 넣을 수 있습니까?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대 100이 아니고 1대 200이나 1대 300, 1대 400처럼 본 수치가 1을 2분의 1이기 때문에 반 줄어들겠죠. 그죠? 실제는 1cm가 아니고 5mm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바꿔나가면 이런 도면들을 더 작게 혹은 더 크게 그릴 수 있습니다. 1대 100보다 더 큰 거는 뭡니까? 도면이 1대 100이 아니고 1대 50으로 바꾸면 됩니다. 1대 50은 500분의 1에서 한 칸을 빼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이 얼마? 1m, 1m. 자세히 보니까 좀 넘어가니까 1cm에서 2배, 2cm가 되죠. 그죠? 1대 100과 1대 50 차이는 2배 차이입니다. 1대 100과 1대 200 차이도 2배 차이입니다. 작아지고 커진다는 뜻이죠. 그죠? 종이가 줄었습니다. 이만하게. 이게 지금 B5 종인데 또 작죠. 그죠? 작은데 이걸 넣을 수 있습니까? 넣어보니까 지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1대 100이 아니라 1대 200이나 하면 이것이 반대기 때문에 실제 요만하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도면 이만해지는 거죠. 요만하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바꾸면 그 해당되는 그 시트에 우리가 맞춰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교수님 그러면 이 작은 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안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한다? 좀 더 간소화시켜 나갑니다. 지금 보이는 벽체까지를 그리고 예를 들면 바깥에 마감을 그리지 않습니다. 200분의 1 될 경우에는 안에 있는 매질을, 안에 있는 재료를 더 작게 그리거나 아니면 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뭐 할 수 있다? 축약시키거나 혹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으면 100분의 1보다 더 큰 도면, 50분의 1이나 20분의 1처럼 큰 도면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도면이 큰 도면, 아파트처럼 많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 도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한다 더 축약시켜가지고 그립니다. 그럼 그때는 창도 더 간단해지고요. 가구도 거의 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자 하는 도면의 어떤 그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는 디테일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2층 도면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드린 유인물을 한번 출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은 출력이 힘드시면 그냥 다른 도구를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뭐 한다? 네, 구조를 먼저 그립니다. 구조를 먼저 색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면은 현관이 없는데요. 현관이 없죠. 당연히 2층이니까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계단에서 올라옵니다. 여기 보이면 화살표가 보이면 D&D 다운돼 있죠. 그죠? 아마 1층에서는 이쪽에 올라왔을 겁니다. 올라오고 옆에 선들이 보이는데 교수님, 이게 뭐냐면 핸드레일을 그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올라와서 처음 홀이 있고 여기서 나가면 바깥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여기까지가 벽입니다. 나와서 큰 창이 있는데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내가 가고자 내 방으로 가기 위해서 가고자 하니까 그 복도에서 뭘 볼 수 있다? 바깥에 있는 테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거실이 조그맣게 있고요.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구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거실에서 방 2번과 방 3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방 2번 들어가니까 방 2번은 들어가자마자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뜻이고요. 창이 하나가 있고 조그만 창이 있네요. 지금 아마도 그 뒷뜰에 있는 백야드에 있는 정원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방 3으로 들어가면 방 3에도 책상을 놔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클로젯을 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창이 있습니다. 이쪽에 큰 그 앞에 정원 두 개의 공간은 사이즈가 아마 이게 조금 더 크죠, 그죠? 4000이고 3500이니까 이게 조금 500 정도 크고 대신에 향유가 더 좋고요 지금. 하지만 창은 똑같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그 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번에 문은 같은 짝이 아니고 큰 짝, 작은 짝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나갈 수 있는 문, 여기는 그냥 바깥을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데크가 있고 그 테라스가 있습니다. 데크에는 의자를 둘 수 있고 테라스에서는 좀 더 활동적인 방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에 있어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고 지붕이 있네요. 지금 아마 1층 거실 죄송합니다. 1층 거실 상부에 지붕을 경사로 둬서 아마 1층을 조금 더 높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벽체를 그려볼까요? 항상 그 동선을 따라서 우리가 벽체를 보면 편합니다. 왔을 때 여기가 벽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도 이렇게 벽이 있고, 이쪽은 창이 있습니다. 여기 벽이 있고요. 그리고 외곽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방 세 번째에 벽이 있고, 다시 외곽에 이렇게 벽이 있고, 방 2번에 벽이 이렇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구부겠죠, 그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여기 벽이 있고, 뒤에 있는 정원을 볼 수 있는 또 창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조그마한 창이 하나 더 있고요, 지금.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실에는 똑같이 벽이 이렇게 계단실을 보호하기 위한 벽이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똑같이 뭐가 보입니까? 네. 뭐가 보인다? 네. 벽돌벽이 하나 보입니다. 벽돌벽이 하나 보이고요, 지금. 그리고 다시 왔을 때 방 3과 방 1을 나눌 수 있는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개구부를 볼 수 있는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보니까 저번보다 1층보다 훨씬 쉽죠, 그죠? 네. 1층의 규모와 차이는 아마 여기 부분만 좀 더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층 부분이 나왔을 때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비를 막거나 할 수 있는 걸 위해서 처마를 두기 위해서 메스를 조금 더 앞으로 뺐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큰 문제가 없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벽체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도면제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정보가 없는 부분으로 정보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개구부 부분이죠, 그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쪽에 나왔을 때 여기 도어가 있죠, 그죠? 도어는 D 적고요. 사이즈는 1000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여기다 큰 그 테라스를 볼 수 있는 창이 있네요. 전체 중심선 사이즈가 4600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적어도 1000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2600 정도 되겠다, 그죠? 2600 정도가 되면 800 하고 나머지 것들은 2000 할까요? 그럼 천천히 이건 얼마 한다? 2600으로 하겠습니다. 이 창은 얼마 한다? 2600으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실 부분인데 거실은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잡을 필요 없겠죠, 그죠? 여기 있는 3000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벽체 두께만큼 빼고 나면 아마 200 빠질 것 같고 2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적으면 한 280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깥에 있는 창문, 요 사이즈 5000짜리고, 요까지를 못 쓰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걸로 가겠습니다. 제로에 좀, 효율성을 위해서, 한 2500 정도 할 거예요. 1500 해서, 여기다가 600짜리 한 개 하고, 더 커도 되겠네. 1500. 600짜리 하나 하고 900짜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1500. 여기 똑같이 1500 똑같이 1500 더 커도 됩니다. 사이즈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긴 뒤를 조금 볼 수 있는 고동창이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 창들은 저는 사이즈가 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800 하겠습니다. 여기도 800 여기는 저번 1층과 똑같이 600 하겠습니다. 하고 이건 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창이 더 있으니까 요 창은 저는 W 1200 하겠습니다. 하고 안에 있는 분들 여기는 800 해서 만들어주고 여기는 저는 900
여기 똑같이 900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창의 사이즈를 좀 봤습니다. 뭐 빠져있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보고요. 이 건물을 보면 여기는 지붕이 1층에 있는 건물의 외곽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이 지붕의 사이즈가 중심선이 있긴 하겠지만 이 사이즈가 안 나와 있죠. 그죠? 이유가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봤을 때 중심이 있고, 그리고 벽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감을 그렸습니다. 1층 그릴 때. 마지막 이 선은 무슨 선이다? 이 마감선이다. 이 마감선을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벽체 부분과 다르게 뭐가 있다? 마감선이 꼭 외곽선이다. 우리가 인면도 그랬을 때 말씀드렸지만, 중심에서 얼마? 100 가서 더 150. 그래서 얼마큼 갔다 지금 중심에서 250을 더 간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250을 더 간 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00 나가있죠. 여기서 나가서 얼마 더 나간다? 250을 더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이따가 지수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1층 도면을 보고 여기서부터 얼마큼 나갈 것인지, 총 여기 6,500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양쪽으로 250을 더 나갈 필요가 있다까지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시면 요 선이 하나 보이죠. 그죠?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뭐 한다 지금 100 더 나가서 구조를 만들어주고 또 마감을 또 가지고 해서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보를 좀 이해하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 선은 지금 맨 1층에 있는 데크 선입니다. 우리는 저번에 데크를 할 때는 우리 다 재료를 다 그렸죠. 그죠? 하지만 더 아래 2층이기 때문에 외곽선만 그려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1층 지붕 부분인 경사와 그리고 여기 평지붕 부분들은, 테라스 부분들은 일부러 조금 더 선을 굵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관계를 우리가 가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좀 작업할 중요한 사항들은 보니까 좀 많이 띄워져 있죠.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저번 주에 그렸던 대지경계선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도면과 2층 도면들이 같이 쭉 나눴을 때 한 장씩 보는 것이 아니고 도면 지우로 봤을 때는 넘겨보겠죠. 넘겨보실 때 갑자기 치수가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지금 도면은 가독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층과 2층의 도면이 같은 도면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치수선의 위치는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릴 때 아마도 이 선을 찾습니다. 이 선을 찾아서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위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도면 이해를 이 정도 했다 마치다 생각을 들고요 가겠습니다. 저번 주 좀 차이점은 요 사이에 보시면 핸드레일 그리고 우수 드레인 그리고 뭐 핸들이 보입니다. 저번 주에 몇 친구들 물어봤었는데 여기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을 이렇게 FD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비가 오면 물이 모이겠죠.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흘러서 이쪽에서 파이프가 있을 거예요. 타서 내려간다. 어디까지? 땅에 떨어지는 부분이들이 이쪽이죠. 그걸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도 경사 지붕되어 있고요. 슬로프가 보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타고 내려갈 수 있게, 흘러질 수 있게. 흙은 집안에 있는 흙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물을 바깥쪽으로 빼나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나 빠졌네요. 여기도 더 한다 그런다면 우수드레인 여기다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나 여기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빠지게. 여기 낫겠다, 그죠? 사람이 나갔을 때 물이 보이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표시를 해서 드레인을 빠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도면을 이해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